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종가상으로 플러스 1.4%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왔었고요. 특히 오후장에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 막판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도 1.4%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0.5%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21선에 살짝 걸쳐 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왔던 반도체 관련주 이쪽이 가장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했다면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낙폭이 조금은 깊게 나온 종목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상대적으로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간만 나홀로 3,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변화가 없었을 뿐이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오늘 내내 계속 순매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소폭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내에서는 기관의 수급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외국인의 2,500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12월 5일 이후로 12일 만에 처음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4% 가까이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특별하게 많은 수급이 들어왔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합쳐봐야 5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바이오주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전력, 하이닉스,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한국전력, 알테오젠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미국 증시도 조금은 혼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우선은 종가상으로 나스닥은 플러스 0.2%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까지는 다행히도 60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반대로 S&P 500은 소폭 파란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도 0.6%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0.4% 빠졌었네요. 그래서 전날은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을 제외했다면 모든 지수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완전히 좋아졌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이틀 동안 단기 급락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중요한 데이터, 고용지표 발표라는 일정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전날과 비슷하고요. 대만도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 어젯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예상보다는 실업률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그때 이후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용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것은 내년에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시장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고용 지표이고 또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수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금리 결정을 내립니다. 때문에 지금은 고용이 조금은 부진했던 만큼 여기에 물가만 조금은 뛰지 않는다면 연준은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내년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 지표를 토대로 볼 때는 내일 CPI가 최대한 낮게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조금은 눌렸던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은 선방을 했었던 몇몇 바이오주들 있죠. 이쪽은 탈모 관련주라든지 또는 신규 바이오주, 이쪽을 제외하면 오늘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기술주하고 바이오주 있죠. 이 움직임이 조금은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며칠 동안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주의 흐름은 괜찮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바이오주는 조금 빠지고 있고 기술주가 반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최근의 기술주와 바이오주의 반대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기술주의 반등이 나왔지만 또 내일 아침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 이쪽 관련주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때 뭐 좋은 실적을 통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또 올라간다면 다 같이 기술주의 흐름도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주는 또 상대적으로 약세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으니까 그 일정에 대한 주가의 흐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일만 지난다면 연말까지는 일본 BOJ 회의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큰 이벤트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2024년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에 주가에 타격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때 가능성이 재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선례를 남겼던 만큼 지난 2024년만큼 그런 지수의 타격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히려 어쩌면 조금은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천천히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정에 넣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39%로 알려져 있고 그 시점에서 오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낮은 지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기대감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부양한다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이었죠. 그때 미중 간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그 최저점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 유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급등을 했었던 만큼 지금 지지율이 39%죠. 여기서 어떤 대국민 연설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가를 거의 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WTI가 급락을 했었고 거의 3,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유가가 떨어졌다면 주유소 기름 가격이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유가는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저렴한 가치가 계속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고 이러다간 정말로 15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종전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젤렌스키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특히 최근 들어서 유가가 크게 급락했던 결정적 이유가 되고요. 그럼 유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디일까요? 제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계속 보면서 조금은 의미 있는 위치라든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선별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국전력 보이죠? 이 종목은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시장 확장에 대한 전기 수요 급증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한국전력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LNG와 같은 구입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달러가 하락하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수천억이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조금 전에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치를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 이쪽도 전날에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덩달아 몇몇 자율주행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트럼프의 연설이 있을 것이고 또 내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밤에는 CPI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금요일 오전에는 일본의 BOJ 회의도 있습니다. 이 일정도 계속 주목해 보시고요. 이제 연말까지 정말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다음 주만큼이라도
정말 시장에 빨간불이 크게 들어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